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자, 오늘은 생리식염수 팩 과연 좋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생리식염수 팩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생리식염수 팩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생리식염수는요 0.9% NaCl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이 바로 0.9% NaCl 소금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농도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크게 자극이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시중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를 세척한다거나 우리 몸에 일단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식염수의 경우에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와 같은 것들을 세척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을 이용할 때는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식염수 안에는 어떠한 방부제도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0.9% NaCl로 구성된 물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을 이용을 하신다면 생리식염수를 오픈한 상태에서 두고두고 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리식염수 자체가 너무 커서 버리기 아깝다 라고 한다면 큰 깨끗한 소독된 틀에 우리가 팩을 쌓아두고 물을 생리식염수를 부어둔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오픈되고 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리식염수 팩을 하고 난 뒤에 피부에 트러블이 더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시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생리식염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생리식염수가 오염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팩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팩 자체에 오염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팩을 하고 나는데 가볍게 씻어냈는지 상태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항들이 또 있었던 건 아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팩만 하고 난 뒤에 끝내는 게 아니라 팩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대 잊지 않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을 이용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를 떼고 난 이후에 그 상태에서 바로 로션과 크림을 바르시는 경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생리식염수 팩을 붙였다가 떼고 나면 피부에는 0.9% NaCl 소금물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단하게 물로 한번 씻어내고 난 이후에 로션과 크림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요, 그 팩만 이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션과 크림을 꼭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의 문제냐면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팩을 하게 되면 일단 피부에 수분도가 되게 많이 유지가 되는 상태지만 이거는 결국은 떼고 나면은 수분도가 날아가면서 기존에 있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볍게 물로만 씻어내고 그 위에 로션과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리식염수 팩을 이용하고 난 뒤에는 피부 상태가 되게 좋아졌어요, 보습력이 좋아졌어요, 붉은 증상이나 홍조가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대고 나면 그 물로 인한 온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관이 수축할 수밖에 없고 홍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경우, 바캉스를 갔다 온다든지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앞에 있었다든지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빠른 쿨링을 원하는 경우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팩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냉장고에 넣어놓았던 그런 하나의 시원한 그 팩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그 냉장고에 넣었던 그 미리 만들어 둔 팩 역시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상 그렇게 두고 쓰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소진을 시켜줘야지만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리식염수 팩을 하고 그 팩을 한 걸 뗀 상태에서 로션과 크림을 바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생리식염수 팩은 뷰티나 미용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웻 드레싱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웻 드레싱이 뭐냐? 보통 드레싱이라고 하면 상처가 나는 것들을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방법이 드레싱인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되게 짓무르고 습한 상처, 그런 경우가 있죠. 꺼지에다가 식염수를 붓고 그 식염수를 일단 꼭 짠 다음에 병변 부위에다 대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마른 꺼지를 또 대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드레싱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짓무르는 것들이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밖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상처가 되게 깨끗해지거든요. 바로 이런 병원에서 쓰는 드레싱의 방법의 형태를 좀 더 간편화시킨 게 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염수 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런 식염수 팩, 웻 드레싱 형태가 모든 상처에 그렇게 하는 게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피부 상태가 건조하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 그냥 웻 드레싱 형태를 쓰게 되면 자칫하면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짓물러지는 게 되게 심해서 그런 우리 삼출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삼출액 형태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웻 드레싱을 쓰는 거죠. 자, 그거를 만약에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겨서 되게 짓무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그다음 어떤 특정한 상처가 짓무르게 안 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단순 홍조에는 쿨링 효과 이외에는 사실은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조가 있을 때 식염수 팩을 이용을 해서 이 홍조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더 피부를 자극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절한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리식염수의 잔량이 남아있지 않게 가볍게 물로 닦아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로션과 크림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피부 상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리식염수 팩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팩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이후의 후처치를 어떻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한다고요. 부탁할게요.